나 오래 아픈 거야? 엄마는 원래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을 견디는 사람. 어느 날 의사는 단 한 문장으로 그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아드님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 선택의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대신 결과는 잔인했죠. 누군가는 살아야 했고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50살의 김영숙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서류 한 장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들만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 자신의 인생,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의 의미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기적이란 과연 살아남는 쪽의 몫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한 사람의 몫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 오는 새벽의 부엌,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부엌에 고여 있었다. 작은 아파트. 오래된 장판 위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일정했고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김영숙은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였다. 얇은 종이였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급성, 심부전, 즉각적인 치료 필요. 영숙은 그 문장을 다시 읽지 않으려 눈을 감았다. 아직은 괜찮아.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그때 방문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약하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였다. 준호야? 영숙은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그 기침 소리는 이 집의 시간이 이미 달라졌다는 신호였다. 말라버린 아들의 등, 아들 김준호는 침대의 옆으로 누워 있었다. 이불 위로 드러난 어깨선이 유난히 가늘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좋아하던 아이였다.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 늦게 들어오곤 했고 땀 냄새를 풍기며 웃던 얼굴이 아직 선명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준호의 등을 쓸어내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자책이 밀려왔다. 그때 조금 더 병원을 서둘렀다면 어땠을까? 엄마, 물 좀.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응. 금방. 컵을 건네며 영숙은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서 무언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들은 한 문장이 이 웃음을 부숴버린다. 병원 복도의 냄새. 병원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영숙은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결정이요? 이식액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의 의미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영숙은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가진 잔인함을 알게 된다. 기다림이라는 절망. 이식 코디네이터의 설명은 친절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대기 기간은 보통 몇 년입니다. 몇 년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 속에서 영숙은 답을 들었다. 준호에게는 그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검색을 한다. 새벽의 검색 기록. 집안이 모두 잠든 새벽 2시. 영숙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신장 기증 위험, 기증 후 생존율. 글자를 하나씩 읽을수록 숨이 가빠졌다. 혹시 내가 끝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대신 과거가 떠올랐다. 준호를 처음 안았던 날. 작고 따뜻했던 체온. 그때도 무서웠다. 하지만 품에 안았을 때 이미 선택은 끝나 있었다.
무섭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병실에서 들은 아들의 한마디가 영숙의 마음을 완전히 굳힌다. 아들의 질문 아침 햇살이 병실 창을 통해 들어왔다. 엄마, 나 올해 아픈 거야?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있잖아. 그럼 괜찮지? 그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영숙은 남동생을 부른다. 현실적인 남동생 박정호는 병실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누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 난 엄마야. 그래서 더 무서운 선택을 할까봐 그래. 정호의 말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과거,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기억. 형제의 갈등은 검사실 앞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검사실에 침묵피를 뽑고 검사가 이어졌다. 영숙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괜찮을까? 아니, 괜찮아야 해.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의사의 입에서 운명을 바꾸는 말이 나온다. 가능합니다. 기증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영숙은 숨을 멈췄다. 정말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위험은 있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영숙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 선택은 가족을 다시 시험대에 올린다. 반대와 침묵 거실에서 정우는 소리를 높였다. 누나 인생도 생각해. 내 인생엔 준호가 있어. 그 말 앞에서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진다. 숨겨진 진실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다. 엄마, 나 퇴원하면 뭐 먹을까? 그때 가서 생각하자. 영숙은 웃으며 거짓말을 했다. 수술 전날 밤, 영숙은 혼자가 된다. 병원, 옥상 차가운 밤 공기. 영숙은 난간을 붙잡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무섭다. 그래도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수술실에 불이 켜진다. 닫히는 문 수술실 문이 닫히며 빨간 불이 켜졌다. 정화 간호사 이수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위급 상황 출혈이 예상보다 큽니다. 의사의 말에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나 깨어나지 않는 시간 수술은 끝났지만 영숙은 깨어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났다. 준호는 처음으로 모든 사실을 들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기적의 순간. 엄마의 기적 며칠 후. 햇살이 병실을 채웠다. 엄마 영숙은 천천히 눈을 떴다. 살아있어? 준호는 울며 웃었다. 응. 엄마, 덕분에.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됐다. 이 기적은 세상에 크게 기록되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는다.